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정상 간 통화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대만 문제, 여기에 한국까지 포함된 동아시아 안보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 통화가 왜 지금이었는가, 그리고 왜 굳이 공개됐는가입니다. 이번 통화의 주인공은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두 정상은 새해를 맞아 전화 통화를 진행했고 표면적으로는 신년 인사 수준의 외교 일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통화 직후 일본 언론, 특히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 통화는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외부에 흘린 통화였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통화 직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본 미국 방문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기로 했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과 정확히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즉,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일본 총리가 그보다 먼저 미국을 찾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외교에서 누가 먼저 만나느냐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선순위, 신뢰, 그리고 사전 조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중국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본의 입장을 먼저 공유하자. 그리고 이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받아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방미 초청을 다시 한번 공식 확인했고 양측은 구체적 조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외교 언어에서 구체적이라는 단어는 이미 내부 실무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화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미일 간 긴밀한 연대를 확인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인도태평양입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역 구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언어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질은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최소한 중국의 팽창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미일 3국 연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즉 FOIP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미일 연계라는 표현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 체계의 핵심 축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전제 조건은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설정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번 통화는 미일 양자 통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지역 질서 전체를 향한 신호였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중일 갈등 그리고 대만 문제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체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 간 분쟁 지역이 아니라 자국의 영토 문제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명백한 선 넘기입니다. 이후 중일 관계는 눈에 띄게 냉각됐고 이번 통화는
그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통화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외교적 언어입니다. 외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중 하나입니다. 첫째,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거나, 둘째,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이번 경우는 두 번째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 통화의 목적은 중국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입장을 맞췄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새해 인사를 명목으로 전화 협의를 조율 중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건 상황이 급하다는 뜻입니다. 그 급함의 배경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동맹국의 입장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군사,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지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건 서로의 이해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이번 통화를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 협의를 이어가 미일 간 긴밀한 관계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 이 문장은 굉장히 솔직한 평가입니다. 즉, 보여주기 위한 통화였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트럼프 다카이치 통화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 공조를 먼저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 둘째, 대만 문제와 중일 갈등 속에서도 한미일 연계를 흔들지 않겠다는 메시지. 셋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을 향한 공동 견제 신호를 보냈다는 점. 이 통화 하나로 당장 전쟁이 일어나거나 정세가 급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외교의 방향성은 이미 설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갈등 완화보다는 관리된 긴장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3월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취할지까지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제 동아시아 정세는 조용한 외교의 시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통화는 그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